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약 먹으면 안 된다. 제14장 변비약 때문에 만성변비가 되다. 설사약에 의지하지 마라. 변비약을 한 병 먹고 죽은 여성. TV 프로그램에서 끔찍한 비극을 보았다. 젊은 여성 A씨는 변비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TV 광고를 보고 변비약을 샀다. 처음에는 세 정을 먹으니 순조롭게 좋았다. 그러나 점점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만큼 약의 수도 늘어갔다. 결국 그녀는 약을 먹지 않으면 변을 보지 못하는 체질이 되고 말았다. 약의 양은 점점 늘어간다. 견디기 어려운 끈질긴 변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A씨는 마침내 화장실에서 한 병 분량의 약을 전부 입에 털어넣었다. 부작용 때문에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안일하게 약에 의존하는 현대인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다. 약의 공포는 몇 번이나 말하지만 약의 내성과 중독성이다. 우선 어떤 약이라도 계속 사용하면 신체에 내성이 생겨 약이 듣지 않게 되어 사용량이 차츰 늘어난다. 한편 약을 끊으면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끊을 수도 없다. 이것이 약물 중독이다. 시판약이나 처방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약이나 각성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변비약 때문에 젊은 생명을 화장실에서 잃은 F씨도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보통 사용량으로는 듣지 않게 되어 양을 계속 늘리다가 결국 사망한 것이다. 고작 변비약이지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TV의 변비약 광고는 그런 무서움은 내색하지 않는다. 화면에서 귀여운 여성 탤런트가 방긋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든다. 젊은 여성들이 부담 없이 손에 넣는다. 무서운 현실이다.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쇼크. TV 광고로 친숙한 변비약을 시험삼아 사보았다. 알약은 5겹으로 코팅되어 있고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바로 도착한다. 만성변비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잔변감이 없는 상쾌한 효능이 있다고 선전한다. 효능서에는 만성변비와 상습변비는 어른의 경우 하루 한 번 이 정을 자기 전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6시간에서 11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공복 시에 먹는 것이다. 우유나 제산제가 들어간 위약을 먹었을 때는 1시간 후에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유효 성분이 위에서 녹아버려 복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주성분으로는 이전 기준 비사코질이 10mg이다. 이것도 독성 물질이다. 독성으로 대장의 장점막에 작용하여 대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자극한다. 소화관 검사나 수술 전후의 내용물 제거에도 사용하는 것이다. 독물로 장점막을 자극하면 부작용이 없을까? 장연동을 일으켜 배변을 촉진하는 것이 주작용인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직장자극, 직장염, 하복통, 잔변감 외에 심한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순간 저혈압, 쇼크 증상, 손발의 찬 느낌, 치아노제, 산소 결핍으로 입술이 자색으로 변하는 현상,
얼굴 창백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작 변비약인데 이 정도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설명서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먹는 것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라고 적혀 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약품 해설서를 읽다가 무서운 표현을 봤다. 설사약에 의존하여 변을 계속 보면 자연스러운 장운동을 하지 못해 약의 양을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희생자 A씨의 비극과 같다. 다음처럼 지도한다. 변비 치료의 기본인 소화가 잘 되는 섬유질이 많은 식사, 충분한 운동,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실행해 주세요. 변비약의 설명서에도 일러스트로 설명하며 이 같은 지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먹은 후 변통이 개선의 의미가 보이면 약을 먹는 간격을 조금씩 늘려 정상적인 배변 습관을 되찾읍시다. 언뜻 보며 친절한 설명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은 계획적으로 지나친 빚에 주의합시다. 같은 대출 광고에서나 볼 수 있는 주의다. 돈을 적당히 빌리는 것보다 아예 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대출 피해를 막을 최고의 선택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만성변비라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채소, 운동, 생활 리듬을 철저히 조절하면 다양한 부작용과 복용량이 늘어나는 약의 공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부터 약물 중독은 시작이 된다. 어떤 약이라도 한 번 손대면 그만둘 수 없다. 약물에 대한 내성과 의존을 두려워하자. 치질 외용약. 치질은 쉽게 낫지 않는 깊은 늪이다. 4가지 성분이 통증, 가려움에 효과가 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친숙한 광고를 보면서 젊은 아가씨한테도 치질이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란다. 거리를 걷다 보면 대장학문과라는 의원 간판도 쉽게 눈에 띈다. 그만큼 치질이 있는 사람도 잠재적으로 많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입에 담는 것이 꺼려지는 질환인 만큼 실태도 알기 어렵다. 약국에서 치질 외용약을 시험삼아 사보았다. 수치질, 항문 열상의 통증, 가려움 등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치질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손에서 뗄 수 없는 약일 것이다. 배합된 4가지 성분이 이런 단계를 거쳐 통증과 가려움을 진정시킨다고 한다. 1. 리도카인, 진통, 진양작용. 2. 글리세레틴산, 항염증 작용. 3. 알란토인, 조직복원작용. 4. 비타민 E, 소산 에스테르, 혈액순환 개선 작용. 치질의 통증과 가려움 개선. 부분 마취와 항염증제 때문에 심해진다. 주의할 점으로는 피부의 발진, 발적, 가려움, 부기, 환부의 자극을 느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하라고 적혀 있다. 첨부문서에서 주의하는 부작용은 단 이것뿐이다. 정말로 부작용이 이 정도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1. 리도카인, 진통 진약. 조사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국소 마취약으로
각 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취작용은 프로카인의 2배에서 4배로 강력하고 독성의 강도는 비슷하다. 적효성 때문에 수술 중이나 긴급할 시 이용하고 있다. 수술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취약을 바르면 통증이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첨부문서에서도 국소 마취약이라고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 글리시레틴산 항염증 작용. 아보 교수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호되게 비판하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약이다. 교감신경을 긴장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억제한다. 아보 교수는 소염 진통제는 혈류를 막아 조직 파괴를 촉진한다고 경고한다. 항문 주변의 조직 파괴란 치질을 말한다. 대수롭지 않게 치질 외용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치질의 악화를 촉진한다. 바르면 잠깐 강력 마취제와 항염증 약의 효과로 치질의 통증과 가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은 항문 주변의 혈류를 억제하고 조직 파괴를 진행시킨다. 치질 외용약을 사용하고 있는 한 치질은 낫지 않고 오히려 만성화되어 심해진다. 병을 만들고 오히려 악화시킨다. 치질 외용약 애용자는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늪 같은 함정을 깨달아야 한다. 치질의 최대 원인은 치질약이었다. 이것은 암의 원인이 항암제라는 충격과 같다. 현대의료는 병을 만들고 고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킨다. 결국 그들만 돈을 번다. 일본만 해도 수십조 엔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의학 관계자 주머니로 굴러들어간다. 악마적인 메커니즘을 모든 사람이 빨리 깨달아야 한다. 배뇨 개선약. 갓난 아기가 위험하다. 임산부는 먹지 마라.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은 병이라고 협박한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은 병입니다. 이 광고에는 완전히 질려버렸다.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것까지 병 취급당한다면 참을 수 없다. 효능서에는 여성용으로 빈뇨와 잔뇨감 개선약이라고 적혀있다. 게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라고 하니 마치 만화 같은 약이다. 수분 섭취를 억제하면 누구라도 소변 횟수를 줄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는 약을 먹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그러나 양처럼 순하고 약 신앙으로 마인드 컨트롤 되어 있는 일본인은 순순히 약국으로 향할 것이다. 배뇨약까지 약으로 조절한다. 어떤 약인지 사보았다. 이것도 약국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약사가 나타났다. 위험한 약이다라고 직감했다. 다만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코 설명서를 건네줄 뿐이다. 방광근을 이완시키는 독작용의 공포. 첨부문서에 따르면 소변 직후 바로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와 항상 걱정된다는 현상은 소변을 모으는 방광의 감각이 과민해져 일어난다. 이 약은 방광 기능을 조절하고 과민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한다고 적혀 있다. 소변을 보고 싶은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마비시켜 개선한다니 무서운 말을 한다. 약은 독이라는 원칙을
유념하길 바란다. 배뇨 개선약에 배합된 독은 염산 폴라복세이트다. 폴라복세이트 제제 의약품은 15종류 정도 판매되고 있다. 이 약의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켜 용량을 크게 만든다. 두 번째는 방광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나는 근육의 경련을 억제하고 방광에 쌓이는 소변량을 늘리거나 소변을 늦추는 작용으로 배뇨 횟수를 줄여주는 약이라고 적혀 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약이 다 있다.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을 봐서는 일종의 근육 이완제가 틀림없다. 확실한 독물이며 동물 실험에서 태아 독성을 인정한다는 경고도 있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먹으면 기형이나 사산, 유산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무서운 독물을 고작 소변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 대가가 너무 크고 두렵다. 충격으로 사망하든지 장기에 복합적인 이상이 발생한다. 첨부문서에서 경고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이라고 주의서에서 경고한다. 충격. 약을 먹은 후 바로 두드러기, 붓기, 호흡곤란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져 식은땀, 가슴 답답함 등이 나타난다. 이것은 아나팔락시스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사망하기도 한다. 간 기능장애, 전신이 나른하고 황달 등이 나타난다. 독을 먹었으므로 간장에 부담이 가서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당연하다. 피부장애, 발진, 발적, 가려움, 소화기 이상, 위 불쾌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위통, 복통, 가슴 쓰라림, 신경장애, 두통, 현기증, 머리 부분이 휘청휘청하는 느낌, 저린 느낌, 불면, 달아오름, 하복부 팽만감, 방광이 부품, 배뇨곤란, 요폐, 블랙 유머, 방광 기능을 정상 상태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웃지 못할 부작용이 있다. 시력 이상, 피곤한 눈, 이상한 눈부심, 그 외에 흉부 불쾌감, 인두 위화감, 쉰 목소리. 온몸에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왜일까? 배뇨 개선약이라는 독이 혼합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독작용 때문에 전신의 장기가 반응하고 비명을 지른다. 배뇨 이상자는 먹지 말라는 무슨 말일까? 사용상 주의할 점도 무섭다.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사람의 예가 적혀 있다. 1. 남성,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진다. 2. 소아, 15세 미만은 사용 금지. 3. 임산부, 임신 중 복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4. 배뇨 이상, 혈뇨, 배뇨통, 방광통, 요식을의 증상이 있는 사람, 대낮에는 비뇨가 없고 취침 후에만 비뇨가 있는 사람, 배뇨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 하면서 배뇨 이상자는 사용 금지라니 영문을 모르겠다. 5. 자동차 운전, 차 운전이나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등 위험한 일은 피해주세요. 현기증, 졸음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상의 부작용군과 주의를 살펴보면 배뇨 개선약을 먹는 여성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 결론은 단 하나다.
그녀들은 첨부문서의 경고를 전혀 읽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조차 첨부문서를 읽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니까 약의 해로움으로 말미암은 지옥이 그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비아그라, 정력 정강제, 알약, 가루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질식 직전, 직접 처방전을 실험한 의사. 이 약은 중장년의 남성 여러분에게는 흥미로운 약일 것이다. 현역 의사 중에 비아그라의 위험한 부작용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다. 위험한 체험의 교훈은 선뜻 손을 내미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신야 히로미 의사는 베스트셀러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으로 유명하다. 그는 정말로 양심적인 의사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새로운 약을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신야 의사는 19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을 마지막으로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매우 건강하다. 몇십 년이나 약을 먹은 것이 거의 없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농약이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는 식사를 한다. 그런 깨끗한 신야 의사의 몸에 조금이라도 약이 들어가면 몸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된장국을 먹으면 맥박이 20 정도 올라가서 얼굴에 피가 치솟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혈압이 10에서 20은 올라간다. 그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건강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한 약품 과민 체질로 나처럼 적은 분량의 약에도 반응하는 사람을 지금은 약품 과민증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본래 이런 것이다. 술, 담배, 커피 등 기호품을 일반적으로 복용하면 약에 내성이 생겨 자극에 둔감해진다. 신야 의사는 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신약 처방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처방약의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를 먹고 몸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인체 실험을 통해 확인했었다. 성실한 태도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체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약을 의례적으로 처방하기 전에 자신의 몸으로 시험하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 약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죽는 건가라는 호흡곤란과 공포. 처음에는 가장 작은 50mg의 알약을 4분의 1로 나누어 먹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알약이 매우 딱딱해서 잘 쪼개지지 않아 가루를 갈아 송곳으로 조금 묻혀 핥아보았다. 약 7분의 1 정도 맛을 보았다. 변화는 10분 후에 시작되었다. 우선 코가 막히고 다음은 숨이 막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굴이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숨막힘은 점점 심해졌다. 어쩌면 이대로 질식해서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다. 사실 그때는 고통과 강한 불안 속에서 죽이지 말아줘라고 기도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이 결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약일수록 독성도 강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효과가 강한 약과 적효성이 있는 약은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주의를 준다. 감사합니다.